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30 되는 사람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은 총 3번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저를 키워주시고 제게 하늘 같은 존재였었던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결혼하고 싶었던 그 사람 곁을 제가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는 그분들이 제 곁을 떠난 경우였었지만 결혼을 준비했었던 그 남자만큼은 제가 곁을 떠났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수줍음 많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속으로 침까지 뱉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적인 것이었죠. 부모님 이야기는 너무 어렸을 적 두 분 다 제 곁을 떠난 경우라 별로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제 할머니 이야기만큼은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저희 할머니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경우였던지라 남자친구는 저희 할머니와도 친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 숱한 시간들에서 기억을 해보니 남자친구, 저,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3명은 추억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식구들과는 이렇다 할 만한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들과 저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제가 그들을 피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남자친구와 저를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어쩌면 노파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손녀딸 나 같은 인생 살지 않게끔 잘 좀 보살펴 달라는. 우리 할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얼굴과 모르는 사람과 결혼이라니 너무 허무맹랑한 말 같죠? 우습기도 한 이야기이지만 할머니 이야기 속에는 꽤나 슬픔들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 시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고 어렴풋하게 상상이 되기도 하고 할머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 태어나셨고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그분과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 명은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남자 잡아먹은 것이라는 호된 욕을 먹으면서 논일이며 밭일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고 그리고 맵디 매운 시어머니 쉽사리를 당했어야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항상 입에 올린 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애비도 잡아먹은 것이 남편도 잡아먹었다는 말이었답니다. 할머니의 경우 저처럼 조실부모는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할머니의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가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도 말이죠. 그 장례에 참석을 한다 어쩐다 하다가 할머니 시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매질을 당했었고 그 매질을 당한 다리를 하고도 또 일을 해야만 했었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할머니 말로는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친정아버지 돌아가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편 죽어 당연히 할머니의 시어머니 입장에선 할머니가 죽도록 미웠겠죠. 저 이야기를 남자친구와 재개하신 이유 눈치채실런가요? 할머니는 제가 조실 부모라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고 혹시나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게 흠이 될까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빗대어가며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뭔가를 느끼게끔 하려고 하신 거겠죠. 남자친구도 당연히 눈치를 챘었고요. 할머니의 결혼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할머니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는 남자친구에게 그러십니다. 우리 손녀딸 잘 부탁한다고요. 흠이 있는 건 맞지만 최대한 흠 없이 키우려 노력했고 시집살이 하던 그 시절보다 더 전전긍긍하면서 키운 게 바로 저란 사람이라고요. 그럼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그랬죠. 걱정 마시라고.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는 집안 아니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하며 할머니 어깨를 장난스럽게 주물러 드리곤 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식구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땡땡이에게 쉽사리 시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옛날 남자들처럼 요즘 남자들 자기 와이프 지켜주지 못하면 당장 이혼당해요.
위자료 물어주면서.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제가 땡땡이 잘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도 참 맨날 이 이야기야.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나 결혼하지 말고 할머니랑 영원히 살까? 그렇게 하면 할머니 걱정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래 사셔. 나 잘 사나. 그리고 땡땡이가 나한테 잘하나? 할머니가 감시해줘야지. 안 그래?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것보단 상상을 못했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입장이 될 줄, 그리고 내 처지가 환영받지 못하다는 것을요. 부모님 계시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딱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난 사람도 아니고 성격적으로 결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흠이 되는지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고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령이셨기에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손녀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할머니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인데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제 일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지금도 현재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할머니는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지만서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동안 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냥 멍하게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문득문득 그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고요. 주책맞게 눈물샘이 고장이 난 건지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남자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이제 결혼을 하자고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으니 자기가 제 옆에 있어 주겠다며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요. 5년을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본 적은 없었지만 인적사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남자친구, 단란한 4인 가족이었죠. 인사를 드리는 날 어찌나 떨리던지 수능 보는 날보다 더 오들오들 떨었고 입사시험 치른 뒤 합격 발표하는 전날처럼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 집안 특유의 향이 제 코를 찔렀습니다. 장미향 같기도 하고 달콤하면서도 좀 진한 암튼 그런 향이었었는데 지금도 그 향만 생각하면 그날 그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집니다. 냄새도 아니고 향에서 나쁜 기억을 가지게 되다니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긴 하네요. 우선 여자친구인 제가 인사를 온다고 한상 거하게 식사를 차리셨더라고요. 물론 입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겠으나 흠 잡히고 싶지 않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더 하겠느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말씀에도 이미 배가 불렀지만 그렇게 해도 되냐고 수줍게 대답을 했었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폭식을 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 인적사항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셨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자상한 눈빛으로 제게 이것저것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하는 반면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아, 예비 시어머니 포스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그곳에서 더 머물렀고 이제 시간이 늦어 가보겠다 일어서려고 하는 찰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긴 아직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를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는데 청력이 좋았던 저는 그걸 다 듣고 말았네요. 제가 의자를 다시 빼서 앉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일찍 가도 아무도 없는 게 라고 말이죠. 싼을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혼잣말이요. 그리고 아까 남자친구의 아버지와는 상반된 표정으로 제게 취조하듯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신 것이냐? 왜 돌아가신 것이냐? 그럼 어디서 지낸 것이냐? 이미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다 해드린 대답인데 다시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차분히 다시 대답을 해드렸죠. 왜 그렇게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는 건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참 동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일에 대해 맹공세를 퍼부으셨습니다. 부모 사랑 듬뿍 받아도 엇나가는 것이 아이일 텐데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그러시더군요. 제 얼굴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늘이 있는데 그게 혹시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동안 그늘진 얼굴이다 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저를 나중에 한 사람들은 제가 조실부모한 아이라는 것을 알면 놀라곤 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봐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밝게 자랄 수가 있었냐고.
약간 수줍어하는 것은 성격적인 것이고 사람 자체가 화내서 전혀 몰랐었다고 너무 잘 자라서 할머니가 대견해하실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 그늘이 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늘이 아니라 지금 긴장된 자리라서 제가 조금 얼어있는 것 같다라고 조용히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사정없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늘이 보인다니까? 무슨 긴장해서 얼어있다는 말을 해? 여기서 지금 긴장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니, 제 말은 당연히 긴장되는 자리니까 그리 말씀드린 거예요. 허, 이것 봐라. 지금 말대답하는 거야? 어려운 자리라면서 말대답은 꼬박꼬박 하네? 아니,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사람 무한하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실부모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고생 좀 했겠네? 딱 그늘진 얼굴 보니까 나는 보이는데? 그대 어렸을 적 모습이? 고생은 물론 했겠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던 경우라 제가 인지를 미처 하질 못했어요. 대신 할머니가 저를 부모처럼 살뜰히 챙겨주셨고요. 딱히 불행했다거나 힘들었다거나 하는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아들하고 연애한다는 소리 내가 알고 있었어. 한 4, 5년 만났나? 그런데 이봐요 아가씨. 오늘 우리 처음 보죠? 그 이유가 왜인 줄 알아요? 네? 4, 5년 만났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을 오늘 처음 본다는 그 이유라냐고. 우리 아들은 아가씨 돌아가신 할머니 봤었다며. 그런데 우리는 아가씨 오늘 처음 보잖아. 그 이유가 뭔 줄 알겠냐 이 말이야.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고 그 옆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만 좀 하라고 사람 앞에 두고 무슨 짓이냐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파워가 더 세신 듯 하더군요. 아랑곳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린 헤어질 줄 알았거든. 그냥 연애만 하지 뭐하러 인사까지 하러 와? 오늘 우리 아들이 부탁해서 내가 식사 대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집 분위기 봤지? 과연 본인이 우리 집에 맞는 사람인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라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의 어머니 말을 막고 섰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정신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막은 남자친구를 살짝 건드린 뒤 빠지라는 식의 눈치를 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 거실에서 긴장해서 떨고 있는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속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고요. 오늘 어떤 모습에 어떤 것을 저와 비교하면 되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까르르 기분 나쁘게 웃더니 그러더군요.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조실 부모의 보호자였던 할머니도 없다면 아가씨 고아 아니에요? 우리 집에 고아가 어울릴 것이라 생각해요? 나는 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부모님 다 있고 적어도 평범한 집안의 사람 데리고 오라고. 아가씨는 그런 게 아니잖아. 아가씨가 내 아들 짝으로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 3가지예요. 첫째, 취업은 잘한 것 같던데 대학이 인서울이 아닌 점. 둘째, 지금 보호자가 없는 점. 셋째, 조실부모 한 점. 내가 가장 최악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아가씨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 거지 며느리 보호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요. 알겠어요?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이분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분명 당신 손녀딸 일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양반인데 저 어머니 아마 우리 할머니한테 반 죽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모욕받아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 덕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이 자란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유들로 남의 집 거실에서 그것도 낯선 사람들 있는 곳에서 당에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선 어머니의 3가지 제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서울 대학은 아니지만 저 부산에는 가장 명문대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인서울 할 수 있었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과가 그곳에 있었기에 일부러 부산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만약 인서울 대학이 아니라는 점이 그렇게 저를 맞대치 않게 생각할 이유가 된다면 뭐 다시 인서울 대학을 가죠. 그건 문제도 아니니까요. 두 번째, 보호자요? 저는 지금 성인입니다. 이 나이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나이지 누군가가 저의 보호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조실 부모요? 이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 부모님들의 운명이었기에 저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조실 부모한 점이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내일의 인생을 아시나요? 내일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사람 운명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니도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께도 지금 따님이 있으신데 그 따님이 남자친구 집에 가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낯선 공간에서 차가운 공기를 맡으며 지금 어머니가 제기하신 말씀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걸 자신하실 수 있나요? 저는 관두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감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집이 저와 감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 그렇게 막 키우지 않으셨어요. 저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분명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서서 인사를 한 뒤 그냥 그 집을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쫓아나오는 남자친구를 심하게 뿌리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바로 그의 전화를 차단했고 카톡을 차단했고 그리고 그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갤러리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모든 정리를 끝내놓았죠. 찾아왔던 남자친구, 제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던 남자친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말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어떤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다만 가끔 그 거실에서 일이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그 기억을 다른 좋은 기억으로 승화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일을 슬프게 곱씹고 나쁘게만 생각하면 저를 귀하게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거든요. 제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할머니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불쌍할까요? 아니면 당차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불쌍한가요? 아니면 잘했다고 위로를 해주실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